오늘 굿뉴스 하시는 분이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파마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유스킨 올해로 20년 차가 되네요. 와. 20년 하면서 참 재밌었던 것도 많고요. 근데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유스킨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데 그 방법을 사람들이 안 찾더라고요. 너무 어렵게들 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말 그대로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유스킨은 너무 지금 전문화가 돼 있고 제가 봤을 때 거의 박사 수준의 사람들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품도 말 그대로 우리는 꼭 뭐 이렇게 비싼 거 유스 스텐, 알스퀘어도 이런 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안 그렇거든요. 저는 유스킨 처음 할 적에 화장품 전 제품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2억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그 이자도 감당이 힘들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제품을 다 쓰겠어요. 그래서 바디바 한 장 가지고 시작했어요. 바디바 한 장이라도 내가 쓰고 느끼고 그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으면 되는 사업인데 대부분 전 제품을 다 쓰려고 그러더라고요. 다 쓰는 거는 내가 여유 있을 때 다 쓰면 돼요. 지금은 제가 집에서 우리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한 달에 먹고 바르는 게 한 2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냥 2000포인트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던 시절에 그렇게 못 먹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없어도 그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차이가 내가 메시지가 되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메시지가 되는 게 아니라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뭔가 만들어서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착각하는 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티메리트 100만 장자 이상 사장님 참 리프팅 잘하겠다. 왜? 보여줄 게 많으니까 더 못해. 진짜. 왜 그런가 하면요. 이미 받쳐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리프팅 하잖아요. 당신이니까. 당신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어디 가서 연봉 5억, 6억, 7억, 10억 받는다고 그래보세요. 치고 있네. 한 달에 5천만 원, 6천만 원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흔해요. 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다고 그러면은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든 것들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 아닌데도 우리 사업자들은 이 내면에 있는 걸 놔두고 자꾸 그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 하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본사에서 벨로시티 보상이 되면서 정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만지구에 해봐야 20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벨로시티 보상이 되면 만지구에 400만 원 정도 봐요. 그러니까 만지구만 해도 우리가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그 만지구를 내가 발에 땀이 나도록 부르트도록 쫓아다니면서 만들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방판처럼 해서 만지구이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냥 내가 안 돌아다니면 매출이 안 뜨는데 그건 일반 방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오늘 제가 그 강의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파마넥스 강의를 하려고. 자, 파마넥스는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좋아요. 어려운 분들은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사장님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신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돼서 어려워. 그래서 어려워요? 네, 또 아까 이제 쉽다고 말씀하신 사장님 왜 쉬워요? 좋다고 해요. 좋다고 해요. 쉽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파마엑스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에 그 의사, 약사 면허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라이센스 없죠? 저 역시 라이센스 없습니다.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환자들한테 다가가서 당뇨가 어떻고 혈압이 어떻고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솔직한 말로 막말로 말빨이 먹혀요, 안 먹혀요? 이거 어려운 거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왜 파마엑스를
우리는 건강식품인데 왜 전문인들처럼 자꾸 환자 상대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냐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많은 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걸 입으로 또 빼내야 되죠. 머릿속에 있는 건 내 거 아니거든요.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문인 타이틀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자꾸 얘기하니까 말을 들어주냐고요. 우리 파마닉스 사업자들은 저를 전문가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라이센스가 없어요. 의사, 약사는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은 카이로프라틱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당뇨가 어떻고 혈압이 어떻고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나 하면은요, 의사보다 더 박식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보다 낫다고 자신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예과에서 일주일에 1시간이 다예요. 듣는 게 영양학 강의는 교양 과목으로 본과 들어가면 그거 자체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병이 어떻게 생기고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하는 건 잘 아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케어하고 왜 발생됐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경화, 간암 환자들한테는 실리마린 쓸 줄은 알았지만 얘가 왜 발병이 됐는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할 필요도 없고 현대의학에서는 말 그대로 이것만 없애면 되거든요. 맞나요? 네. 여러분들 병원 가가지고 내가 아파 죽겠는데 아파 죽겠어요. 나는 죽을 지경이야. 근데 병원에 가서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나요. 네. 나는 죽을 맛인데 증상이 없어. 그럼 병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치료 못하면서 의사분들이 하시는 말이 신경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한 가지 좋은 건 있어요. 증상을 빨리 완화시킬 수 있고요. 내가 부러졌을 적에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고 생명 연장이 가능해요. 우리 교통사고하고 깨졌을 때 제약으로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좋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내 몸에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파마넥스를 들여다보면은요, 그 일을 하는 게 파마넥스인데 사람들이 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공부를 별로 안 하나요? 파마넥스에 대해서? 어떻게 파마넥스 공부 많이 하세요? 아니 제가 아직 본인 개인이 공부를 하는 거 말고 네. 개인이 하는 거 말고 이런 강의라든가 이런 데서 좀 많이 하나요? 많이 적어요. 없어요? 이게 파마넥스잖아요. 네. 약국에 가시면 요거 없고 요렇게 돼 있어요. 보셨나요? 파마시 약이라고 돼 있어요. 약은 우리 몸에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독을 씁니다. 예, 독은 독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에는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나요? 부작용에 대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자, 파마엑스는 뭔가 하면은 이 NX가 새천년을 뜻해요. Next. 그러니까 파마엑스라는 이름이 뭔가 하면은 새천년의 약이에요. 회사가 이름이 굉장히 건방지죠. 네. 엄청나게 건방진 회사입니다. 이름을 봤을 때는. 자, 그러면은 이 파마넥스 역사를 잠깐 들여다보면 이 회사가 몇 년도에 생겼나고 물어보면 우리 사업자는 다 94년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것도 모르고 계시나? 자, 파마넥스라는 이름을 건 거는 94년도고요. 이 회사가 84년도에 설립됐습니다. 미국의 시니밸리라는 데서 실리콘밸리는 알죠? 네. 시니밸리는 잘 모르죠? 시니밸리는 생명공학 벤처 기업들이 모여있는 데입니다. 여기서 84년도에 사이너전이라는 회사로 출발합니다. 이 회사가 전신이 사이너전이에요. 자, 10년 동안
제품을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낸 게 94년도에 이제 파마엑스 이름을 걸고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중국의 한약재가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한국에서만 안 좋아요. 중국의 한약재가 한국에서만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가짜가 아니고 우리나라 중간에 수입업자들이 싼 것만 수입합니다. 그래야 단가를 맞추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편없는 중금속 오염된 밭치고 뭐고 없으면 무조건 싼 거만 갖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티베트 지방에서 이 자생하는 약초들, 그다음에 재배하는 약초들은요 유럽으로 다 수출됩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동충하초라고 많이 들어보죠. 네. 우리 이게 아시케도 들어있잖아요. 그 오리지널 자생하는 자연산 동충하초 있죠. 네. 이 말린 거 1kg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2,000원. 벤츠 한 대 값입니다. S500.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여행 갔다가 왜 동충하초라고 사오잖아요. 네. 그게 1kg가 거의 2억 가까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행 가서 사오는 거 진짜 가짜고요. 중국의 동충하초는 정부에서 정확하게 도장이 꽝 찍혔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그 인정하는 서류까지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동충하초예요. 근데 우리는 중국 가서 뭐 한 100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사오잖아요. 다 짝퉁 사왔다고 그러죠. 계란도 짝퉁 만들어낸 건 아닌가요? 네, 거기다가 이렇게 동충하초처럼 보이게끔 이게 붙임됩니다. 그럼 우리는 모르고 사오지 동충하초라고. 어찌됐든 이 사이너젠이라는 회사가 중국의 이 한약재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서양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인정을 안 해주는 거 봤더니 단 이유 딱 하나 그거예요. 뭐가 안 돼 있더라? 우리 US 공법 중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표준화가 안 됩니다.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대한민국에서 나는 인삼들 있죠. 네. 금산 인삼, 그다음에 풍기 인삼 많잖아요. 네. 그러면 풍기 인삼이랑 금산 인삼하고 양표가 똑같을까요? 똑같은 오년산이라도 다르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똑같은 풍기 지방이라 하더라도 올해 농사지은 거랑 내년에 농사질 거랑 작년에 농사지은 거랑 그 안에 있는 사포닌 성분이 다 다른 거예요. 이 표준화가 안 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건강식품 많잖아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건강식품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 기본 생각이 뭔가 하면은 약은 전문인들 손에서 전해지고 처방이 가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식품 같은 경우에 누구든지 팔 수 있고 누구든지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감독하지 않으면 이 안정성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요. 미안하지만 약보다 건강식품이 더 까다롭습니다.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우리처럼 대충 내가 뭐 이렇게 건강식품 연어를 만들어갖고 공장에서 대충 만드는 건 절대 허용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때문에 이 그 식품들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거요. 우리 아스피린 100ml 전 세계 어디 가서는 아스피린 100ml 맞죠? 그게 표준화예요. 그게 표준화예요. 어디서 먹든 상관없어요. 이 표준화 때문에 그래서 사이너젠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중국의 한약재를 전 세계에 팔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가라 해서 처음에는 중국 정부가 뒷받침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사이너진이라는 회사가 그 창립자가 전부 다 중국인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10년 연구해가지고 94년도에 만들어낸 제품들이 그때 당시에는 제약했으니까 약입니다. 그때 만드는 게 티그린, 그 다음에 콜레스틴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약국에 공급을 합니다. 약이니까 일반인 손들에서 팔리지 못하죠. 네. 그러면 병원의 의사가 이걸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일반 뭐 위장약이나 이런 거는 성분이 뭡니다 하고 소비자한테 간단하게 설명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의사가 티그린을 처방을 했어요.
약사가 설명하는데 티그린은 단 몇 초 만에 여러분들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티그린은 몇 초 만에 광고할 수 있을까요? TV 광고에 콜레스틴이 어떤 거다 이렇게 광고를 그냥 단 몇 초짜리 광고를 할 수 있을까요? 하려면 할 수 있겠죠. 뭐라고? 그냥 심장에 치고 이것만 내보내고 티그린 0.짱 뭐 이렇게 그렇게 내보낼 수 있겠죠. 근데 전달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걸 표준화 시켜놨는데 그야말로 합성이 아니라 천연 물질로 갖고 우리 인체하고 똑같이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달하는데 한계가 느낀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94년도부터 계속 판매를 시작해서 98년도까지 4년 동안 정확하게는 97년도까지입니다. 열심히 팔아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결정을 합니다. 매각을. 그래서 우리의 제품을 가장 잘 전달해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건강의 전도가 될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 그래서 이제 매각을 결정하면서 각 회사별로 이제 브리핑을 들어온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이 회사를 인수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여러분 혹시 내가 정말 좋은 회사 만들었어. 근데 팔라고 그래. 돈 많이 주는데 아무 데나 팔까요? 내가 창립한 그 정신을 최대한 설계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걸 이끌어갈 회사하고 당연히 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 파마넥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미국에 그 선라이드라고 여러분 아세요? 네. 지금 방판도 바뀌었죠. 옛날에는 그 회사도 유니시티도 A사, 아메이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그 A사도 그렇게 와가지고 전부 다 브리핑을 했대요. 브리핑을 하는데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은 이 회사가 그동안에 적자가 많았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석자를 만들어서 얼마 만에 이윤을 남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다들. 근데 유스킨이 그때는 뭘 가지고 있었나 하면은 이 회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IDN. 우리 라이프팩을 만든 회사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뉴트리션스. 인체를 디자인한다는 뜻에서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가 건강식품을 만든 세계 최고의 건강 종합영양제 라이프팩을 만들어낸 회사예요. 우리가 유스킨에서 IDN 회사를 막 건강식품을 시작할 당시에 사이너제닉 회사가 매각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회사에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뭐에 중심을 뒀냐면 사람의 중심을 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가지고 건강을 되찾는다면 우리는 이유는 다음이다. 적자 보지 않을 정도의 가격을 형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서 이 건강을 찾는 우리 회사가 한번 일조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매각을 파마넥스에 결정을 한 거예요. 달리 결정했던 거 아니에요. 유스킨에. 그래서 유스킨이 그때 갖고 있던 오버드라이브 있죠. 네. 이것도 IDN 제품이에요. 라이프팩, 오메가 다 IDN 회사죠. 엄청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자기 이름을 버리고 이 회사의 이름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인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파마넥스 이름을 계속 쓰기를. 대단한 회사 아닌가요? 네. 웬만하면 그냥 파마넥스 이름 없애버리고 IDN 했을 텐데. 네. 근데 이 회사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유스킨이 갖고 있는 정신 있죠. 네. 펄스 포그. 네. 그걸 그대로 여기에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75억을 들여서 제품을 개발을 성공했어요. 그때 무슨 브레인 포뮬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 제품을 75억을 들어서 연구 개발해가지고 시제품 딱 나오는데 시중에 있는 제품하고 별 차이점이 없다고 해서 판매를 안 했어요. 웃기죠. 네.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주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쵸? 완전 뽑을 때까지 팔을 거야. 근데 아니야. 이 회사는 특별하게 차별성이 없고 시중에 있는 거랑 비슷하면 개발해놓고도 안 팔아요.
75 그냥 날리는 회사입니다. 만약에 이윤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98년도에 뉴스킨으로 흡수 합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약국에서 팔지 않겠다라고 하고 약국의 미국 전역 약국에서 다 회수한 거예요. 회수하고 건강식품으로 팔겠다. 그때 머크사라고 메바코 즉 콜레스테롤 저하제 전 세계 그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3년 전인가 한번 휘청했을 거예요. 그 회사 혈압약을 먹고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회사가 소송에 휘말리고 배상을 엄청나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동아제약에서 뭐 제품을 누가 하나 죽었으면 휘청할까요? 안 할까요?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이런 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 세계적으로 이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전 세계에서 유통량 60%를 넘게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 회사가 사람 하나 죽은 것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머크사가. 그러니까 머크사가 가가 보니까 얘가 제도 권한에 있을 때는 자기네들이 우세했죠. 왜? 영업 전략이랑 영업 능력이 왜 신생에서부터 뛰어나니까. 그리고 제도 권한에서는 약으로 묶여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근데 얘가 건강식품으로 풀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제도권에서 벗어나니까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머크사에서 로비를 합니다. 각 제약회사들한테 야 쟤네들 파마넥서 쟤네들 약이 아니야. 건강식품으로 묶어놔야 돼. 그래야 우리가 매출액이 높일 수가 있어. 신생에서 밟아야 돼. 그래가지고 미국 FDA에다가 제소합니다. 얘네들 무조건 약이야. 건강식품으로 팔면 안 돼. 그래서 법원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나 하면은 계란으로 바이치기다 라고 이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파마닉스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나라 대법원 연방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뭐라고 판결이 났느냐? 약이다 아니다를 판결해 준 게 아니에요. 그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이에요, 아니에요? 이 판결문을 보면 약이에요, 아니에요? 약이 약 아니에요. 약 아니에요. 도대체 뭐야? 분명히 약이 현혹이 있대요. 근데 약으로만 보기 힘들대. 그럼 식품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식품으로 98년도부터 팔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3개월 복용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15%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100% 머니 뺏기는 해야겠다. 돈 받은 사람 거의 없다는데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콜레스틴이란 그 약 자체는 우리가 그 지금 한국에서 먹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축복 받으신 거예요. 한국은 이미 그때 당시에 한국 KFD에 저걸 받을 때 미국에 원래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와서 허락을 받아서 식품으로 팔렸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이 이선 후에 제약회사들이 또 제소를 합니다. 결국은 콜레스틴이 함량을 낮춰서 파는 걸로 결론이 내요. 미국의 콜레스틴은 우리보다 함량이 낮습니다. 한국보다 함량 그대로 지금 먹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콜레스틴을 갖고 와서 먹어보면 우리나라 것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인터넷에서 막 사먹지요. 직구를 파먹는 거거든요. 이걸 알면은. 그래서 이때부터 파마닉스가 제대로 건강식품으로서 팔리기 시작하고 지금 우리한테까지 혜택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2000년도에 공식 파마닉스가 런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 정신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드에 나갔을 적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팔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팔릴까요? 장사꾼 소리 들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의 건강을 생각해 준다는 생각을 갖고 생각하세요. 내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매출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내가 팔아서 뭔가를 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소비자가 알아 차려. 단 요만큼 0.몇%라도 내 마음속에 그게 있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3,000포인트 열심히 메꾸고 5,000포인트 메꾸려고 월말에 막 쫓아내기는 생각 있잖아요. 월초에 마음 편할 때보다 매출이 잘 안 뜹니다. 아니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내가 빨리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 건강보다는 사심이 들어가 있죠. 내가 매출에 올려야 된다. 아니라고 부정을 할지언정 어차피 월말 되면 나는 포인트 걱정하게 돼 있어요. 하게 될 수밖에 없어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전달해 주는 거지 먹고 안 먹고는 당신이 선택하세요. 저는 항상 마지막에 마무리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이런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거기까지가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 선택해서 먹는 것은 당신의 역할이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십시오. 막말로 먹는 놈이 건강해지는 거 맞죠? 네. 쌈소리 좀 할게. 시부리는 나는 많이 열심히 드셔야 뜯는 돼요. 나는 많이 드셔야 돼요. 활성산소만 생기는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가 이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활성산소가 무지하게 생기는 거예요. 네. 나는 열심히 그 사람 건강을 위해서 떠들고 나는 활성산소 발생하고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세요.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철저하게 자존심은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짝퉁을 많이 한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짝퉁을 많이 들고 다닙니다. 자존심이라는 건 뭔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나는 나를 어떻게 표현해가 아니라 남이 내 모습을 보는 거 굉장히 많이 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나는 왜 좀 싸구려 티 나면 안 돼, 좀 부티스러워 보여. 그래서 짝퉁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절대 짝퉁 안 합니다. 내 존재 가치에 대한 걸 높이기를 원하지 내 비록 지금은 형편이 이렇게 돼서 이걸 하지만 절대 난 짝퉁이 아니고 짝퉁 안 해. 그러고 나중에 내가 벌어서 본품을 사지. 제 아시는 지인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집사람하고 좀 친한 분이 있어요. 그 아주머니가 짝퉁을 되게 좋아하세요. 짝퉁을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신랑이 한마디 했답니다. 내 마누라가 짝퉁도 아닌데 왜 자꾸 짝퉁 들고 다니냐. 그래서 제발 짝퉁하지 마라. 그 신랑 되는 분은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절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지 할 수 없는 걸 막 남한테 화려하게 보여주려고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뉴스캐너들도 자존심을 버리세요. 성공할 때까지. 네. 그리고 내가 성공하잖아요. 자존심은 그냥 따라옵니다. 자존감은요. 내가 낮춰버리잖아요.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존감을 가지고 파마엑스 챙겨주세요. 자, 그래서 왕왕 사람들이 파마엑스 그거 어차피 뭐 니네 게 맞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여러분은 저기 티그린 여러분 드시나요? 네. 엄청 좋죠. 네. 안 드시는가 봐. 좋아요. 맛에 힘이 없어요. 먹어요. 내가 강의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저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막 집중해서 막 적어. 아니 제가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들으면서 막 적고 이러다 보니까 대답을 못해. 근데 강사는 힘들어요. 같이 호응해줘야 강사를 없던 것도 나와. 네. 이 용량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옆으로 가는 얘기지만은 앞으로 우리 회사가 앞으로 정말로요. 여러분들 우리 김영수 사장님 들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콜센터 전화는 그렇게 안 하시고 AI가 대신합니다. AI가 오. 대박. 콜센터 치면 다 잘립니다. 근데 AI는 자기 스스로 학습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하는 모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해줘요. 속썩이지도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상담원들 조금 마음에 안 들죠? 한번 바뀌어가지고 교육하고 뭐하고 하는데 답변이 굉장히 서툴러요. 우리 이제 오래 한 사업자들한테는 진짜 요거도 먹을 정도의 답변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걔네들이 어떻게 회사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상담원이잖아요. 우리가 이쁘게 봐주시면 돼요.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 한마디에 그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막 짜증내고 이러잖아요. 걔네들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짜증 안 나겠어요? 누가 내한테 막 짜증내면 나도 짜증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아직까지 서투니까 그냥 그러면은 이게 담당자 좀 연결해 주시라고 아니면 연락해 달라고 그러면 돼요. 네. 근데 제가 본사에 가서 물어보니까 요거도 먹는 애들이 합니다. 막 사업자리 막 쌍소리까지 막 한대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조금만 이해해 주면 되는데. 자, 우리 티글이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하면요. 시중에 있는 녹차 추출물 있죠. 이게 이제 에피칼로카테킨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카테킨 성분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녹차에 있는 카테킨 성분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때까지 뽑아낼 수 있는 게 지금 한국 기술로는 뭘로 뽑아내나 하면은요. 이걸로 뽑아낸답니다. 벤젠은 독곡물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 독곡물을 가지고 우리가 카테킨 성분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형태까지 뽑는 게 60%가 최대랍니다. 이걸 추출해고나면 벤젠은 휘발성이 있죠. 날아가는데 100% 안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카테킨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시중 걸 먹으시면은 이 벤젠을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카테킨 성분 거의 56%, 55%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10만 원대가 훨씬 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적어놨죠. 티그린 97, 97년도에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농담이고 카테킨 97%요. 폴리페놀. 그러니까 폴리페놀 성분 중에 카테킨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 폴리페놀 성분 97%. 벤젠으로 뽑았을까요? 아니요. 수증기를 가지고 폴리페놀 성분을 97%까지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비싸다고 권하지도 못하고 내가 먹지도 못하고 엄청난 제품입니다. 이 제품 하나가 한국에 들어올 적에요. 모 제약회사에서 이걸 자기네들이 팔게 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네트워크 판매지 일반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못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약회사 연구원들이 우리 회사 제품을 사가지고 갑니다. 요것들 뻥이야. 거짓말이야. 어떻게 폴리페놀 97%까지 뽑아. 벤젠으로 60% 뽑는 거에도 허덕허덕 하는데 그리고 60% 넘게 뽑다 보면은 먹을 수 없는 형태가 돼버리는데 어떻게 97% 뽑지? 뻥이야. 그래서 연구실에 가져가서 그 제약회사에서 그 약학과 교수하고 같이 이걸 분석합니다. 분석하고 자기네들이 놀랬대요. 정말 97%거든. 정말 97%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업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팀메리트까지 갔었어요. 개인 사정으로 지금 잠시 쉬고 있는데 중견 제약회사 아들내미입니다. 제약회사는 안 하고 이거 파마렉 사업했어요. 자,
97%까지 뽑아내게 우리 티그린이다. 그럼 이 티그린이 여러분들 생각하실 적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냐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천연 항생제라고 생각하세요. 염자 뒤에 염자 붙는 거 있잖아요. 네. 다 해결됩니다. 결국 염증은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이게 활성산소 잡는 데 최고 짱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혹시 옵팀 오메가, 네. 제가 동그라미 2개 그리니까 뭘 그리는 거보다 옵팀 오메가 약자. 이 우리나라 말로 이형이고 영어로 오오 옵티멈 오메가입니다. 이 옵티멈 오메가가 여러분 우리 회원 가격이 요거죠. 2만 엄청 싸구려죠. 엄청 싸구려 같죠. 네. 미안하지만 21만 원 값어치가 넘어갑니다. 저는 본사에 그 마린 오메가가 나올 때 이거 없어질까봐 본사 직원 잡고요. 절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 절대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바다가 너무 오염돼가지고 생선에서 어유를 추출하면은 그게 그 납이라든가 중금속이 너무 많대요. 이거를 100이라는 걸 갖고 오면은요 10이나 20밖에 이게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정제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갖고 있는 바다에서 나는 게 계속 바다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앞으로 좀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옵티멈 오메가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은요 진짜 일반 회사하고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 이게 옵티멈 오메가가 그 유머식이라는 애네들 꼭 우리 거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그죠? 이 냉동실에 집어넣고 은다고 이거 순수 오메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얼어요. 우리 거 옵티멈 오메가 안 얼면 그게 가짜야. 얼지 않으면 그게 가짜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오메가 지방산 기름만 있을 때는 절대 얼지 않습니다. 예. 오메가3 어유 기름만 있으면 절대 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마넥스에 옵티멈하면은 뭐가 들어갔나 하면은 식물성 기름, 즉 유황을 포함한 마늘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얗게 눕혀서 얼리면 위에 거만 하얗게 옵니다. 밑에 거는 같이 안 얼어요. 따로 분리돼서 하얗게 옵니다. 이게 유황을 포함한 마늘 기름이기 때문에 이 황은요 혈액 암까지 예방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오메가 지방산 중에 마늘 기름 들어간 거 있으면 갖고 가보세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21,000원의 마늘 기름이 들어가 있다고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왠지 마린 오메가 꺼내놓고 먹으면 왠지 부티나고 이런데 오메가 이렇게 먹어야 돼요? 떳떳하게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저 양반 돈 벌어서 성공했다. 천만에 성공했기 때문에 돈이 따라오는 거죠. 내가 성공을 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1년 좀 늦게 먹으면 어때? 그죠? 1년 늦게 먹는 대신에 내가 2년, 3년 늦게 하면 되지. 맞죠? 네. 자, 이 오메가가 제가 없어질까 제일 무섭습니다. 마린 오메가보다 난 어떨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마린 오메가는 이거 없거든. 마늘 기름 없거든요. 근데 옵티멈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우리나라에 어성 마늘만 쓴다는 겁니다. 어성 마늘이 가장 알리신 성분이 가장 많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마늘의 역사를 또 짚어볼게요. 곰. 네. 이거는
이 원래 이 마늘이라는 게 중국에서 우리나라 한국으로 전달된 거예요. 중국산 마늘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전달될 때 고구려 시대 이럴 때 가면은 너무나 이게 독성이 강해가 아래갖고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전해줄 적에 너무 먹고 돼지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딱 심었더니 명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토질과 한국의 토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탱자가 요한을 넘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것도 그만큼 토질에 따라서 이게 학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마늘이 정말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가장 많은데 이 알리신 성분은 어디에 많은가? 마늘에. 그래서 마늘 많이 먹으면 좋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먹으려면 제대로 먹어야 돼. 여러분들 마늘 껍질을 까지요. 네. 까면 거기에 뭐가 하나 있던가요? 여기 알리신 제일 많아요. 미안합니다. 안 됩니다. 얘가 산소하고 만나는 순간 다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산소하고 만나기 전에 이걸 추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먹었냐면은 통째로 마늘 장아찌 담아서 먹어요. 그게 비닐막에 녹아서 들어옵니다. 아니 그게 이제 하면 국물대도 있지만은 마늘 속으로 왜 스며 들어가요. 녹아가지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통마늘을 장아찌 담아서 먹어요. 과학이 없던 시절에도 이 우리 조상들은 너무나 진짜 지금부터 그런 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네. 이 마늘의 안리신 성분이 비닐막에 제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왜 흑마늘 만들어 먹고 뭐 해 먹는 게 좋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마늘 속에서 먹기 때문에 흑마늘 만들기 쉽기도 쉽더라고요. 그 전기밥통에 뭐 일주일 넣으면 자동으로 해버리니까. 근데 이게 알이긴 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근데 어느 지방의 마늘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저는 또 시골 살잖아요. 우리 또 소비자들이 저를 위해서 또 직접 농사 진 농약도 안 친 단양 육종 마늘을 직접 갖다 줍니다. 그분은 농사 짓는 게 특이해요. 씨를 갖고 심는 게 아니라 그 농사 짓고 나면 마늘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잖아요. 꽃대가 쭉 올라오면 끝에 마늘이 달려요. 그걸 가지고 심어요. 나요? 나의 기가 막힙니다. 일반과는 맛의 비교가 안 됩니다. 나는 먹습니다. 자, 마늘의 기름이 그만큼 좋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어성 마늘만 기약재배해서 파마에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어성 마늘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싸구려 중국산은 이게 유효 성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오메가 얘기 나와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누가 어떻게 강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돼 이게 얘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된대. 5분에 가고 누가 그래? 이 본사 직원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제가 전화했어요.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라. 그게 아니고 혹시나 우리가 먹었을 때 오메가 지방산이 다른 거에 의해서 산화되면 이게 효과가 돼버리니까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파마엑스 교육 담당을 할 소리라고 내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우리 바이오넷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위장인가? 설명했네요. 자, 우리 바이오넷은 식사 30분 전에 먹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요번엔 증제로 타블렛으로 나왔기 때문에 식사 바로 전에 먹어도 돼요. 이러면 빨리 퍼지니까. 근데 캡슐로 된 건 늦게 퍼집니다. 근데 효과는 제가 봤을 때는 캡슐이 훨씬 좋아요. 그 시간을 가지고 5넷이 들어가면은 이 5넷은요, 여러분들 일반 키토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반 키토산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키토산의 종류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모노키톤, 올리고키톤, 폴모플렉시. 이거는 특수 키토산입니다. 그래서 수용성이 아닙니다. 얘는 이 올리고키톤은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먹었을 때 몸에 흡수가 됩니다. 이 수용성은 뭔가 하면 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장 속에 포진하고 있다가 지방을 끌어내 못합니다. 예,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노폐물을 끄잡아내서 이제 독소 같은 거는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처럼 이 폴모플렉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올리고키톤은 당의 체인 사슬이 포도당 있잖아요. 체인 사슬이 4개에서 12개까지입니다. 네. 올리고키토가 좋은 거는 뭔가 하면은요. 당의 체인 사슬이 일정해야 좋은 거예요. 근데 국산은 12개 체인까지도 만들면서도 일정하지가 않아서 일제보다 안 좋은 거야. 일제는 당의 체인사슬이 8개 짧아요. 근데 이게 균일하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 상당하는 거예요. 이게 면역력 높이는 게 좋아요. 자, 이 올리고키토를 한 번 더 가수 분해하고 가공한 게 폴리모플렉시입니다. 이 폴리모플렉시는 체인 사슬이 12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소의 크기가 이 정도다. 그럼 체인 사슬이 짧으면 요거밖에 못 잡겠죠. 붙잡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죠? 홈쇼핑에 보면은 그 일반 키토산 이렇게 광고해가지고 왜 지방 다이어트에 쓴다라고 막 이렇게 지방 흡착인 거 보여주잖아요. 그때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나와버립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이 흡착했구나 좋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나와버려요. 근데 폴모플렉시는 자꾸 안. 붙잡고 절대 안 놔줍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더 많이 뭉칩니다. 하나로. 네. 자, 그러면은 폴모플렉시는 이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전자를 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분 전에 먹으면은 이렇게 딱 대기. 장에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오메가가 산화되지 않은 정상적인 오메가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오메가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산화가 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플러스가 들어오는데 플러스 끌어안을 수 있나요? 밀어내나요? 밀어요. 근데 왜 같이 먹으면 안 되죠? 배요. 모든 우리 오메가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메가 제대로 된 마린 오메가 먹으면 똑같은데 먹어도 돼요. 네. 바로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플러스 좋아하면 그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게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얘는 정상적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짓을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메가 지방산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디알파토콜페롤. 이거는 뭔가 비타민 E입니다. 천연의 비타민 E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합성 비타민은 여기 L이 하나 붙습니다. 디알파토콜페롤 이건 합성입니다. 합성 비타민 E가 들어가는 게 대부분의 오메가 지방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방산이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산화를 막기 위해서 비타민 E가 항산화제잖아요. 넣어요. 네, 제가 하는 말이 못 믿겠으면 집에 가서 직접 실험해 보세요. 참기름 있잖아요. 그걸 컵에 담아놓고 비타민 E를 구해갖고 퐁당 담궈보세요. 그럼 위에 산화되는 막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왜 참기름 창가에 오래 두면 하얗게 막이 끼잖아요. 그게 산화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비타민 E를 넣어놓으면 절대 산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합성은요 효과를 제대로 발휘 못합니다. 자, 이걸 실험한 게 미국이란 세계 그 영양학회에서 이걸 실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심장병원 환자한테 비타민 E를 가지고 실험한 게 있거든요. 심장 수술을 하고 나서 합성 비타민을 먹인 분, 그다음에 천연의 비타민을 먹인 분, 안 먹인 분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합성 비타민 E를 먹인 사람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나서 회복 속도가 엄청 좋았대요. 오히려 좋았대요. 근데 나중에 다시 역학 조사를 했더니 효과는 좋았는데 안 먹은 사람보다 5년 일찍 사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성이 많이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건강식품 회사들이 사실은
천연을 요만큼 넣어놓고 합성을 이따만큼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 효과가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파마엑스는 그 반대입니다. 무식하기 많지 합성을 최대한 줄이고 천연을 최대한 많이 넣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연이다 얘기도 안 해요. 또 회사가 고지식하죠. 타 회사들은요 주성분 100% 천연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성분이 100% 천연인데 부원료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 광고도 그렇게 해요. 네. 주원료 100% 식물성. 주원료 뭐예요? 주원료 이만큼밖에 안 돼요. 네. 나머지 뭐예요? 부원료 합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품 회사 이름이 무슨 화학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우리 유스킨은 무슨 화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바이타민 E가 그 정도로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걸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웬만해서 산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돌아질 때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혀 파이브넷이 협착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원리를 설명도 안 해주고 무조건 안 먹으면 안 된다고. 만약에 그런 원리라면은요, 우리 파이브넷 먹고 우리 천연 물질들 먹잖아요. 음식. 네. 뭐 지방 다 합쳐가지고 우리 그러면 뭐 이렇게 눈 맨날 안 먹고 쩍쩍 팔 움직이면 뻑뻑 소리 나고 기계처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맞잖아요. 발그대로 먹으면 큰일 나지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상적인 산화되지 않은 정상적인 지방은 절대 흡착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럼 우리가 먹었을 때에 산화된 독소들은 다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흡착해서 나와요. 변으로 빼주잖아요. 네. 흡착해서 독소를 흡착해서 변으로 빼주니까 누가 할 일이 줄어들어요? 상상. 간이 할 일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기 전에 요거 5알 딱 먹고 술 먹고 나서 또 5알 딱 먹어보세요. 아침에 거뜬하게 일어나. 왜? 간이 하는 일이 없었잖아. 얘가 다 해줬으니까. 거기다가 더 좋으려고 뭐예요? 시리마리 딱 먹어주면은 뭐 우루사 이런 건데 저도 안 먹죠. 그것도 안 먹죠. 왜? 뭐 이상한 거 또 뭐죠? 뭐 흑개나무? 흑개나무 좋아요. 좋은데 걔가 하는 역할은요. 뭐만 한다? 해독만 하지 재생은 못해요. 그러니까 흑개나무 먹고 술 자꾸 먹으면요. 해독은 되는데 간이 망가진 거는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과신하고 먹다가는 간경화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해독은 되니까 술은 자꾸 먹게 되죠. 근데 망가진 간세포가 재생이 안 되니까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왜 얼굴 낯빛이 돌아온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독소가 혈액 속에 많으면 얼굴이 시큰해집니다. 혈액 속에 독소가 없고 깨끗할수록 낯빛이 저처럼. 네, 맞아요. 저요 요즘에 일요일마다도 축구를 한 2-3시간 하는데 아니 어제 그제도 했어요. 선수예요. 아니 그냥 조기 축구에 뜁니다. 제 포지션이 주로 윙 아니면은 포드를 뜁니다. 상대팀에서 하는 말이 지난번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냐 머리를 하얗지. 뛰는 거는 보니까 이 30대더라고. 부딪히도 쓰러지지도 않지. 도대체 몇 살이냐고 묻더라고요. 내일 모레면 환갑이다. 그러니까 다들 놀래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 와서 차세요? 저 50대 가서 50대 자꾸 쫓아내려고 그래요. 근데 안 가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 재미가 없어요. 솔직하게. 뛰댕기는 내 혼자밖에 없어. 55세 넘어가잖아요. 축구에도 전부 다 패스만 해요. 막 멈춰서 안 돼. 꼭 자기 앞에 오면 이렇게 툭 차주고 툭 차주고 뛰봐요. 뛰. 그러면
패스 해주면 남자들 축구 해보면 아실 거예요. 발 앞으로 몸 앞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발은 앞쪽으로 주고 뛰어가서 공을 잡게끔 하거든요. 주면은요 지나가고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술 먹는데 이용하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5넷이 그 정도로 좋아요. 모노키토는 여러분들 그 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바다에 기름 유출됐을 적에 흡착도 되는 거죠. 그다음 키토산입니다. 쭉쭉쭉 그 우리 개껍질이는 한 번 해갖고 쭉 갈아가고 분해갖고 그 흡착구에 넣어서 다 그러니까 기름 같은 거 흡착 잘합니다. 올리고키토는 면역력 부분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한꺼번에 많은 걸 전달해 주려다 보니까 요것 조금 저것 조금 이렇게 하는데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굳이나 건강식품을 먹어야 되느냐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건강식품 안 먹어도 여러분 탈나요 안 나요? 그래 모르잖아요. 만약에 내가 건강식품 안 먹으면 걷지도 못해요. 근데 이놈의 걸 먹으면 그때 걸어댕겨. 그러면 누구든지 먹을 거예요. 맞아요. 바로 문제가 생기면 누구든지 먹어요. 근데 우리 몸은요 기가 막혀요. 내 몸이 아프면 아픈데 그게 맞춰서 살게끔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체 항상성. 이 항상성은 내가 아프면요 그걸 정상이라고 착각하게끔 만들어요 뇌에서. 그래 아픔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아프도 아픈 걸 모르잖아요. 정상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게 뇌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 몸이 나빠지는 거 어떻게 나빠지나 하면 이렇게 쫙 나빠지면 죽어요. 몸이 이렇게 나빠지면 죽어요. 바로 죽어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나빠져야 내가 항상성에 의해서 내 몸이 거기에 적응할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나빠지면 바로 사망합니다. 그 다음에 몸이 좋아질 때도 이렇게 좋아지면 바로 사망입니다. 이거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임종을 지켜볼 적에 영화 같은 데 한 번씩 보죠. 멀쩡한 사람 다 죽어가다가 멀쩡한 사람처럼 딱 정신 차리고 막 얘기하고 그런 영화들 보고 드라마도 많이 봤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몸의 기능이 급작스럽게 좋아지면 우리 몸에 교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몸이 나빠질 때는 절대 한꺼번에 안 나빠지고요. 좋아질 때도 안 좋아집니다. 갑자기 안 좋아집니다. 천천히 계단치고 좋아져요. 적응 기간을 거쳐서.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참 신기한 게요. 근데 그래서 참 사람이 살게 돼 있나 봐요. 건강식품 안 먹어도 상관없고. 네, 사람 나이입니다. 우리 몸은 7년 주기로 몸 건강 상태가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으로 해요? 예. 한국 나이로 하면 좋을 텐데. 자, 체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체질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뀐다. 바뀌어요? 네. 타고난 체질 안 봐. 성격은 안 바뀐다. 미안하지만 체질은 안 바뀝니다. 아 진짜요? 여러분들 체질이라는 게 이 한의학에서 태양인이 태음으로 바뀌는가요? 소음인이 소양인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죠? 네. 체질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체질이 바뀐다는 건 혈액의 pH 산도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 체질은 알칼리 체질이어야 된다. 네. 그 얘기했을 때 체질은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 알칼리 체질을 유지해야 됩니다. 알칼리 체질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혈액 속으로 백혈구나 백혈구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적에 내가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산성으로 기울으면은 모든 질병에 다 노출됩니다. 그래서
혈액의 pH 산도는 얼마여야 될까요? 7.4의 약알칼리라 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몸에 혈액의 pH 산도를 조절해주는 물질이 어떤 물질일까요? 네, 칼슘. 지금 우리가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칼슘 부족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생기면서 혈액을 산성화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설탕. 과도한 설탕은 산성의 성분입니다. 설탕은요 단당류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효소작용에서 끊어서 내 혈액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걸 안 해요. 막바로 혈액으로 갑니다. 그럼 혈액이 어떻게 돼요? 산성으로, 그렇죠? 연애할 때 어떻게 돼요? 칼슘이 급하게 또 나와서 막아줘.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미안하지만 요놈에 여성 호르몬이 네. 혈액의 농도를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칼슘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칼슘이 고갈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이 세 가지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혈액이 산성으로 기우니까 내가 먹는 칼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뼛속에서 좀 더 충치를 뽑아내는 거예요. 설탕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맞춰요. 뼈에서 계속 뽑았어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네. 빼야 돼요. 그러니까 뼈가 골다가 움직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요즘 어린애들이 단 음식을 워낙 많이 먹으니까 조금만 어디 툭 부대도 뼈가 부러집니다. 맞죠? 네. 사장님 어릴 때 뼈 웬만해서 안 부러졌어요?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마음 내 것도 어릴 때 그렇게 단 거 많이 안 먹었는데? 많이 먹었네. 사장님은 어때? 부러진 적이 없어요. 네, 저는 어릴 때요 어떻게 놀았냐면 학교 교실 2층에서 막 뛰내리고 놀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안 부러져요. 안에서 안 부러져요. 근데 그때는 이게 단 음식을 많이 못 먹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부잣집 애들은 잘 부러져요. 부잣집 애들은 감기도 잘 걸려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옛날에 문발사탕 이따 맞던 거에 맨날 먹고 댕겼거든요. 부잣집 애들은 그 겨울만 되면 걔네들 2차선 고속도로야. 겨울만 되면 걔네들 사탕 줄줄 빨고 있으면요. 그거 이랑 쭉 걔네들 2차선 고속도로 항상 이렇게 그렇게 기억이 나요. 부잣집 애들이 희한하게 감기도 잘 들어가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단 거를 그때는 그 부잣집 애들이 많이 먹었거든요.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갖고 그런 거 맛도 먹고 구경도 못했지만은 그래서 이런 혈액의 칼슘 꼭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병원에 가면은요 혈액 속에 칼슘이 많으면 고칼슘증이라고 해서 칼슘 차단제를 줍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칼슘 기량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혈액 속에 칼슘이 많으니까 혈액 속에 칼슘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담석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드니까 차단해버리죠. 그게 현대의학이에요. 근데 차단하면은 내 몸이 어떻게 돼요? 골골골합니다. 병원에서는 그냥 칼슘 차단제. 근데 현 대체약에서는 혈액 속에 칼슘이 많잖아요. 그럼 모르고 나면 칼슘이 어딘가에 필요한 게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칼슘을 더 메가로 넣어줍니다. 그럼 혈액 속에 칼슘이 싹 없어져 정상치로 가요. 신기하죠. 네. 그게 우리입니다. 현대의학은 그냥 오롯이 수치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수치로 낮춰주면 돼요. 맞아. 네. 이 칼슘이 또 어떤 역할을 하나 하면요. 여자분들은 이 깜빡깜빡하는 증상. 네. 칼슘 때문에 그래요. 칼슘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뇌의 숨은 실력자가 칼슘입니다. 칼슘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경전달 작용을 합니다. 신경전달. 신경이 전달되면 내가 기억이 나고 그게 똑 떨어지면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그 학교 다닐 때 꼬마 정부 실험하셨죠? 다. 네. 스위치 딱 뜨면 불 들어오죠? 네. 요거 떨어지면 불 안 들어오죠? 네.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맞아. 치네. 기억이 아예 안 나는 거야 이제. 이게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칼슘이 부족해지면 깜빡깜빡 증상이 심해지고 기억력 감퇴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35세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칼슘이 계속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이게 깜빡깜빡 네? 남자들도 깜빡깜빡하는 건데 이런 거겠죠. 남성. 아니요, 스트레스하고 단 음식 때문에 칼슘이 고갈되는 거예요. 남자분들 특히 담배 피는 사람. 일본에서 그 의학 박사들이 연구한 결과 칼슘이 가장 많이 빠져나갈 때, 즉 활선상소가 가장 많이 생길 때가 언제가 봤더니 담배 필 때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활선상소가 무지하게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이 담배,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되죠. 조만간에 남자분 몇 명 없네? 뭐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5. 이제 남성 갱년기에 좋은 제품이 나온답니다. 와. 그 얘기즉슨 정력제라는 얘기입니다. 회사에서 비아그라급을 아마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큰일 나네. 왜 필요 없어요? 꼭 섹슈얼, 그 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남자들은요 이게 그 굉장히 스태미나가 좋아집니다. 활발해집니다. 그걸 먹으면 지침이 없어요. 꼭 섹슈얼 쪽이 아니라 모든 내 생체 에너지가 활발하게 되면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신랑이 집에서 앞에서 맨날 골골하는 게 좋아요. 빨리 딱 땡기는 게 좋아. 좀 쓰라 그래요. 괜찮아요. 어때? 그 안시행 같이 안 쓰면 돼. 요즘에 미투 때문에 난리 세상이다. 자, 이제 칼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근데 우리 몸에 칼슘이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거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 1로 정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파마넥스의 본포뮬러는 이걸 정확하게 지켜놨어요. 그래서 일반 칼슘보다 훨씬 흡수가 잘 되고 일반 칼슘제 먹었을 때보다 소화라는 게 이런 게 전혀 부대끼는 게 없습니다. 맞아. 그 이유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을 2대 1로 맞춰놓은 것도 있지만은 이 공법 때문입니다. 아미노틸레이션 기술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칼슘의 입자가 워낙 크니까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흡수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오히려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코팅을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소장에, 즉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은 물론 위장에서도 일부 합니다만 소장에서 대부분 하거든요. 소장에 가는 육모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치수처럼. 거기서 아미노산은 아무리 입자가 커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타 회사하고 비교되는 게 우리 회사 걸 가지고 보면은 칼슘 함량이 작습니다. 일반 회사 거보다. 그 사람들이 야 2만 원짜리도 칼슘 함량이 2,000ml인데 너 그럼 1,000ml 갖고 따지냐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은 2,000ml가 일반 제품은 흡수가 되는 게 거의 평균 20%입니다. 그럼 얼마 먹어요? 400이죠? 네. 우리 거는 1000ml예요. 92%. 위장장애가 없으면 92%, 네. 위장장애 있으면 80%. 그럼 1000ml에서 800ml 어떤 게 효과적일까요? 이쪽이요.
이거는 나머지 1600ml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똥으로 나가면 다행인데 네. 이게 변비를 만든다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이 7년 얘기하다 여기까지 빠져보네, 그죠? 자, 이 7년은 우리 인체가 그렇게 바뀌는 기간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우리 몸이 이 세포 DNA가 모든 걸 다 기억합니다. 내가 약 먹은 것까지 기억해요. 음식을 뭐 먹는 것까지 다 기억을 해요. 그걸 종합적으로 딱 데이터화 시켜서 7년 주기로 내 몸의 건강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픕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안 아픈 애들은 관리가 잘 됐던 애들이에요. 근데 몸이 영양 상태가 바뀌면 아까 전에 교란이 온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한 번쯤은 아프게 됩니다. 근데 영양 공급이 잘 되고 내 몸의 모든 에너지라든가 이런 게 잘 됐다면 안 아파요. 근데 80% 이상의 애들이 아픕니다. 근데 우리는 병원에 가면 그걸 가지고 성장 포기라고 해요. 애 아프니까 병원에 가면 아무 이유 없이 아프니까 그래서 영양제 하나 내주고 푹 쉬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7년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아프죠.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학생 아기가 없으니까 모르지. 안 아팠으면 영양 관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마렉스 젊었을 때부터 해서 결혼해서 아기 가진 사람들 아기들이 안 아픕니다. 신기할 정도로 아픈 걸 모르고 그냥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대학교 시절에 또 아프겠죠. 근데 이때는 대학생들이 워낙 혈기왕성하니까 아무도 아픈 걸 모르고 지나가요. 그리고 이때 어떻게 돼요? 이제 취직이라는 걸 하고 스트레스 받고 아플 시간도 없어요. 아프면 안 돼요. 취직도 안 되니까. 맞죠? 네. 자, 취직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때 아프면 안 됩니다. 네. 아프면 큰일 나요. 네. 가족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뼈 빠지게 돈을 벌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다 뒤로 미루고 나중에 돈 벌어서 가족과 여행 가고 행복하게 시간 보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돈을 벌입니다. 병원도 잘 안 갑니다. 먹는 것도 아까워서 못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요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퇴직이라는 걸 하고 맞나요? 네. 대한민국 고령자 56세가 제일 많습니다. 몸 관리가 전혀 안 했잖아요. 할 수도 없었고 남자들이 불쌍한 거. 안 불쌍해요? 불쌍해. 진짜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도 뒤로 하고 정말로 열심히 벌어서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해요?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려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다니고 하려고. 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돈 버는 여기를 모아서 가야 돼. 그래도 조금만 참 외식도 뒤로 미루고 맛있는 거 좋은 거 뒤로 밀어가지고 살만 하니까 고련사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식들은 벌써 지갈길 갑니다.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요? 여행은요, 가족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됩니다. 맞죠. 그것 때문에 우주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죠? 네. 이거 다 포기하고 젊은 날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잘 살면 많은데 이미 자식들은 떠나고 내 몸은 병들어 있고 요즘에 가장 효도하는 자식이 뭐라고 해요? 부모한테 손 안 벌리는 자식. 요즘 반대로 보면은 반대로 제일 좋은 부부는 어떤 부모? 자식한테 안 기대는 부모.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봐보자고요. 내 친구들요. 진짜 불쌍합니다. 한숨만 나와요. 저는 38부터 했거든요. 음식 사업을. 그때 당시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그쵸? 30대 됐으니까. 그때 다 40대, 50대 됐는데 30대 됐어요. 젊었다.
저도 20년 젊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풀 날아다니겠지. 뭔들 하겠어요. 뭐 빛이 2억이 있든지 말든지 그런 상관은 아니고 빛이 2억 있으면 어때? 맞아. 그래서 건강도 돌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이 한 번 나빠졌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거야? 최소 7년 걸렸죠. 7년을 망가뜨린 몸을 어찌하여 한 달, 두 달 만에 좋게 되기를 바라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 파마네 사업자들 밖에 나가서 제가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 달만 먹어봐. 몸이 좋아진다. 야, 한 번만 먹어봐. 네 몸이 뭔가 바뀐다니까 제발 한 번만 먹어봐. 한 달 먹어보고 결정해. 대부분 그렇게 안 하세요? 아니 7년이라는 세월을 망가뜨렸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좋아져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마약도 아니고 마약은 한 방만 맞아도 죽어요. 뒤끝이 안 좋아서 그렇지. 자, 그럼 우리가 전달해 줄 적에 이 소비자들한테 한 번만 먹어봐가 아니고 이 7년 주기를 설명하면서 소비자 기대 심리를 여러분들 높게 잡게 해주지 마세요. 그죠? 10%, 20%, 30%, 40%, 50%, 50, 70, 80, 50, 100%. 한 달, 두 달,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자, 7년을 망가뜨린 몸은요. 개월수로 얘기하면 몇 개월인가요? 최소한 10분의 1은 투자해야 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 10분의 1, 9개월은 최소한 먹어줘야 네 몸이 어떻게 조금은 반응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한 달 줬을 적에 먹었을 때 이 사람 소비자 기대 심리는 제로일까요? 100%로 올라가 있을까요? 제로죠. 왜? 9개월 먹어야 네 몸이 어느 정도 반응을 일으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 달 먹었을 때 이 사람들 기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데 기대를 전혀 안 했는데 10%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몇 퍼센트 효과 있을까요? 100%. 전혀 기대 안 했는데 10% 좋아지니까 이 사람 뭐예요? 100% 좋아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입에 개거품 물고 파마넥스 먹으라고 하냐. 내가 몸이 이랬는데 말이야. 한 1년 가까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야 이거는 뭐가 된 게 한 달만 먹었는데 몸이 이렇게 바뀌고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해볼까요? 네. 이 사람들 야 한 달만 먹어봐. 한 달만 뭔가 달라진다니까 한 달만 먹어봐 했는데 한 달 먹었는데 이 사람 한 달 먹으면 기대 심리는 어디까지 가 있었어요? 100%. 내 몸이 100% 날아가면서 좋아진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먹었는데 10% 효과 나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맞아. 이 사람 뭐예요? 야 그거 절대 먹지 마. 한 달만 먹으면 좋아진다는데 개코나 돈만 내빼렸어. 야 뉴스 스팸 그 14만 얼마까지 주가지고 뭐 먹었는데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요. 왜 우리가 기대 심리를 낮춰야 되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왜 6개월 정기 구매가 파마네 제품 왜 6개월 정기를 걸어놨는지 잘 생각하세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 몸에 60조 개나 되는 세포들이 뇌 세포를 제외하고는 다 재생이 됩니다. 원래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이거 반복을 해요. 그게 바뀌는 기간이 180일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먹어야 이게 뭐예요? 한 사이클이 돌겠죠. 그래서 몸이 바뀌겠죠. 3개월 정도면 90일이잖아요. 네. 혈액 세포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보면 혈액이 느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이거 설명 없이 한 달만 먹어봐. 내가 장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당신의 몸이 이러니까 이걸 케어하려면 이 정도 시간이 있어야 돼. 그리고 원래가 한번 망가진 몸이 좋아지는 데는 3배의 시간이 걸린답니다. 우리 대체약에서.
세대 치가 걸리는데 35세 때 몸 케어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케어해야 돼. 세배의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한 번 망가지면 미안하지만 100%안 좋아집니다. 80에서 85% 좋아지면 진짜 좋아집니다. 근데 그걸 거의 90%까지 올리는 게 뉴스 스팸입니다. 이거 하면서 사업 설명도 같이 해주세요. 네.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언제까지 노는 시간 희생하고 언제까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희생하면서 네가 여기까지 갈래. 그걸 앞당길 수 있는 방법 뭐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건 사실이죠. 왜 안 좋은지를 물어보세요 그들한테.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내가 컨설팅 해주면 되죠. 대답이 없지 시간이 참. 네. 너무 빠져 있어요? 네. 내가 강의를 잘한다는 거예요. 네. 강의를 요즘 안 하거든요 제가. 우리 김영숙 사장님한테 빚진 게 있어갖고 와 하면 네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왜 정기 구매를 걸어야 되는지, 왜 몇 개월 먹어야 되는지 아시죠? 네. 자, 그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유스템하고 자꾸 알스케어다고 이러면 헷갈리시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간단해요. 알스케어드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이게 세포죠. 쌍을 이룬 전자를 가지고 이 핵 속에 뭐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있죠? 네. 자, 미토콘드리아가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한 1000개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세포 속마다 다 다르게 갖고 있어요. 장기마다 다 다르게 돼요. 평균 1000개라고 보고요. 10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열심히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포도당을 받아가지고 떼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000개가 되는 얘네들이 나이가 들면서 노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엔진을 멈추게 됩니다. 네. 가동을. 네. 이 가동이 멈추면은 500개 정도, 400개 정도 가동하면은 에너지가 1000개 있을 때 에너지 내는 거랑 400개 에너지는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기력이 없는 거 조금만 움직이기 힘들고. 자, R스퀘어드는 그거예요. 우리 R스퀘어드에 배합된 물질을 넣었더니 그동안에 활동을 안 하던 미토콘드리아들이 다시 원료를 받아들여서 활동을 하기 시작. 이게 에너지가 막 나오겠죠. 네. 자, 에너지가 열심히 나와요. 나오면은 반드시 에너지가 발생되면 뭐가 나와요? 부산물이 나오죠. 네. 찌꺼기. 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먹는 게 뭐예요? 찌꺼기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리마린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근데 나는 이놈은 뭐 맨날 알스퀘어도 먹어도 피곤한 게 가시지가 않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잠을 12시 전에 안 자줘요. 1시나 2시 돼서 자는 거야. 근데 우리 몸에 간이 해독작용을 하는 시간은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예요. 그 시간에 잠을 안 자니까 피곤할 수밖에. 아무리 내가 대신 가서 해독을 해준다 하더라도 간이 직접 해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안 줘버리니까 계속 비용비용 하는 거예요. 더 심해질 수 있겠죠. 네. 알스페어드를 먹는데 왜? 낮에는 이놈은 그 엔진 가동을 다 해가지고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 뒤에 배기가스 처분이 안 되니까 먹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비용비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에 자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거의 새벽 3시 이전에 자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 뭐 SNS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우리 아들도 지가 유스킨 한다고 나와놓고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아빠 입장에서는 답답해 죽겠는데 오늘도 같이 오자 했더니 할 일이 많다. 뭘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 아니 이놈이요 잠깐 딴 얘기해도 돼요? 네. 원래가 얘가 공부 나를 닮아서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대학교 4학년 딱 군대까지 갔다 오고 대학교 4학년 딱 2학기 들어갈 때 하는 소리가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그냥 다니면서
이 바리스타가 그렇게 그 커피숍에 갔는데 참 재밌더래요. 바리스타 커피 만들고 뭐 하는 거를 그래서 배우고 싶다고 그러고 배우라고 차이점 뭐 사다 못 이니까 따더라고요. 그러더만 또 빵집 알바를 한번 하더니 빵 만들기 너무 좋다니까. 그래서 아니 빵 만드는 게 왜 좋은데? 그러니까 내 손으로 만들어서 누군가 먹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 자기들 따겠대. 따봐. 그러니까 4학년 딱 졸업하자마자 그거예요. 우리나라에 5손가락에 안에 들어가는 장인이 있는데 이 사람 밑에 가서 한 2년 정도 배운다고 학원 선생님이 소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진짜 우리나라 장인은 맞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 밑에 가서 천안 가고 2년을 배웠어요. 월급 받으면서 그 지기 빵이요. 새벽에 몇 시, 5시인가요? 나가가지고 밤 11시, 12시까지 하는데 겨우 150만 원 받아요. 지 용돈도 안 되고 방세도 안 돼. 근데도 2년을 버틴 거예요. 2년 버텨갖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하겠다고 창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바르셀로나 팀앤리 트립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바르셀로나 팀앤리 트립에 간 적에 인원이 적으니까 게스트로 데리고 갈 수가 있었어요. 경비는 이제 우리가 다 부담하고 가서 딱 회사를 보고 제가 얘 학교 다닐 때 진짜 월급도 얘기한 적 없었고요. 뉴스킨 사업 이런 것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걔는 그냥 아빠가 뭐 화장품 정도 파는 회사에 다니는가 보다. 건강식품 정도 파는가 보다. 월급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되는가 보다. 월급 얘기를 전혀 안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 엄마가 이제 니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니까 이제 집 가정 경제를 알아야 된다고 통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한참을 보더래요. 이걸 새더래. 지 엄마를 한번 보고 또 한번 보고 지 엄마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빠 월급이 이거 맞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맞다고. 근데 왜 그동안 500만 원이라고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집사를 하면 네가 500만 원 아니라 아빠가 5천만 원, 몇천만 원 번다고 네가 쓰는 게 네 마음대로 쓸 거고 알바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네 돈 벌어서 네가 쓰라고.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 갔다 온 거야. 갔다 오더니 아빠 왜? 저 빵은 하긴 할 건데요. 빵은 하긴 할 건데요. 이 유스킨하고 투자하면 안 돼요. 묻더라고. 그래서 왜 투자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회사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그게 오는 팀메리트들이잖아요. 보고 이랬더니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거 빵밖에 안 해봤는데 거기에서 막 쪼달리고 웃음도 없고 힘들어하는 거 보다가 여기서 온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팀엘리트 갔으니까 거기에 이제 회사 교육이 있잖아요. 그거 다 데리고 다녔었어요. 보더니 그걸 자기가 느낀 게 있대요. 그래서 꼭 뉴스킨을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그랬더니 아까 또 한 가지만 더 해주실래요? 뭐 마로파이브가 미국에 큰거지에 오니까 그것도 보고 싶고 미국 본사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10월달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비행기 안에서 아빠 나 뉴스킨 전업으로 삼는다. 아니 너 왜 투자를 하려고 갑자기 전업이냐 이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이게 그 창업하려고 준비를 할 때 과정은 자기가 종업원 3명이 있어야 된대요. 지가 생각하는 대로 하려면은 그러면 가게세가 월 10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종업원 1인당 200만 원 잡아야 된대요. 그럼 600만 원에 자기 700 그다음에 자기가 기본 250, 300 가져가야 되니까 1000만 원의 순소득은 있어야 자기가 월급 주고 만들겠다 이거예요. 근데 생각해봤더니 자기가 만들고 싶은 빵은 일반 빵이 아니라 아빠가 건강식품을 하면서 제 집에서 이제 계속 먹거리 얘기하고 했더니 웰빙빵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로 한 끼 식사로 먹을 수 있고 정말로 해로운 물질이 안 들어간 그런 빵을 만들고 싶어서 자기는 하려고 했는데 1000만 원의 이익을 남기려면은 절대 그런 빵을 만들어서는 자기는 타산이 안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가 왜 3년을 예상했냐고 물어봤더니 3년 정도 하고 나면은 자기가 한 300만 원 정도는 고정 소득이 들어올 것 같으래요. 그러면 300만 원 고정 소득이 있으면 자기가 종업은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조그만하게 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빵을 만들어서 하루에 만들 만큼 아침에 딱 만들어 놓고 팔리면 손님 되면 끝이고 그 다음에 저녁 7시 8시까지 카페하고 같이 할 거니까 사람들하고 담소하면서 그걸 하고 싶대요. 그래서 고정소득 300만 원 만들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고정소득 만들고 나서 창업할 때는 창업을 한대요. 왜? 내가 빵을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만든 그 사람들 공급해 줄 수 있는 빵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만들어서 실험도 하고 공급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또 아빠라는 입장에서 애한테 자꾸 얘기하는 잔소리 같아 보이고 그래서 애도 받아들일 적에는 이렇게 사업자 간의 스폰서 파트너가 아니라 아버지니까 잔소리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까 봐 잔소리도 못 하겠어요. 근데 막상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다짐을 받고 했거든요. 사무실 나와서 아빠가 하는 소리는 아빠의 소리가 아니고 스폰서의 소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옥같게 들린다든가 짜증스럽게 잔소리 들리려면 이제 사업하지 마요. 그걸 감수하고 할 것 같으면 할 거냐 한대요. 그래서 요즘 사무실에는 맨날 도망가요. 아침에 사무실에 나오면 내가 잔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약속한 게 있으니까 또 잔소리 찍을까봐 그것만은 못하고 아침에 얼른 나와가지고 딱 정리하고 네이버에 해가지고 그 저기 뭐지 카페 거기다가 인스타하고 거기다 저기 블로그에다가 포스팅 해놓고 얼른 나갑니다. 내하고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오늘도 같이 오라고 그랬더니 차 같이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빠 따라가면 하루가 그냥 깨진다는 거지. 그게 배우는 거지. 그랬더니 오늘 하늘이 아침에 양치하고 있는데 벌써 도망갔어요. 할 일 많다고 그러면서. 자, 제가 4시까지 강의해야 되나요, 사장님? 30분 남았습니다. 30분 남았어요?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30분은 또 뜯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은 이게 알스퀘어드의 가장 핵심 기능이에요. 그리고 우리 알스퀘어드에 있는 제품 성분 있잖아요. 100% 다 알려놨거든요. 그건 회사가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예요. 황금 배합이라고 그러죠. 네. 그 성분을 어떻게 배합하는지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하고 활성화가 되고 되지 않고 그 차이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자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대로 뭐 우리 성분 밝혀놨으니까 너무 마음대로 가져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예요. 해보세요. 근데 해도 그 가격에 못 만들어요. 추출 방법도 힘들고. 여러분 유스스텐은 흡수가 잘 되게 하려고 나노로 거의 만들었어요. 카로티노이드가 뭐예요? 비타민 A의 전부체예요. 비타민 A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카로티노이드는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했을 때 카로티노이드가 뭘로 전환돼요? 비타민 A로 전환되기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똑똑하죠. 네. 지용성 비타민 A가 많이 필요한데도 많이 안 넣어놨어요. 그 전부체인 뭐예요? 베타카로틴이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스플래시에 있는 색깔 나타내는 거 다 베타카로틴입니다. 근데 타 회사는 뭐 써요? 식용색소를 씁니다. 식용색소를 쓰는 거랑 우리가 베타카로틴으로 색을 내는 거랑 어떤 차이가 나냐면은 마시고 소변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플래시는 아무리 많이 마시고 소변 봐도 노란색이 안 나와요. 색소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거는 색소 있는 건 바로 나타납니다. 남자들 우루삼 옛날에 먹어봤죠? 먹고 원비하고 우루사 하나 먹고 소변 보면 노랗게 나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알스퀘어드입니다. 그게 나노 코큐텐, 나노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 다 해놨거든요. 근데 나노 공법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나노는 입자를 단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흡수되게끔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뉴스스펜은 뭔가 하면은요. 뉴스스펜은 유전자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뭔가 미토콘드리아하고는 상관없이
아까 전에 제가 7년 주기로 바뀐다고 그랬죠. 네. 그걸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게 유전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있던 거, 이 유전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물론 미토콘드리아와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내야 되지만은 세포 속의 유전자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레벨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콜라겐을 합성하는 유전자가 있고요. 콜라겐을 분해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콜라겐을 굉장히 잘 합성을 합니다. 오히려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가 활동을 못하죠. 자, 그렇다가 나이가 드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콜라겐을 합성하는 게 활동이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콜라겐을 분해하는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걸 바꾸는 게 유스스펜이라는 얘기예요. 다르죠, 이거하고. 네. 자, 근데 왜 유스스펜하고 알스페어드를 같이 먹어야 되나 하면은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이게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속도가. 유스스펜만 먹었을 때는 이게 진행 속도가 서서히 바뀌지만은 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줬더니 이게 같이 따라서 좋아지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은 결과적으로 회사에는 얘기 안 했는데 이걸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다.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늙어지고 우리가 죽거든요. 자, 근데 이걸 강제로 텔로미어 길이를 한번 길게 해봤대요. 네. 암세포로 다 바뀌 그래요. 그래서 생명 연장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도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즉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짧아지지 않게 이걸 두 개를 먹었을 적에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무서운 제품 아닌가요? 네. 지구상에 어떠한 회사가 유전자 컨트롤이라는 말을 쓸까요? 항노화 안티에이징을 씁니다. 항노화 안티에이징은 우리는 98년도부터 얘기했던 거고 98년도부터 우리는 뭘 얘기했냐면은 활성산소를 얘기했어요. 그때 의사들 만날 때 이제 또라이 아니야? 네가 뭔데 활성산소를 얘기해? 활성산소 웃긴 소리다. 무슨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이야? 그런데 불과 3년인가 지나니까 활성산소가 계속 이제 의학에서 계속 활성산소 만병의 근원 활성산소 지금까지도 활성산소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뭐예요? 그걸 넘어서서 유전자 컨트롤이에요. 지구상에 이런 제품이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파마의 제품 아니라 무슨 몸을 용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넘나가는 제품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대체약을 하면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너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물론 내 거 좋다고 당연하다고 얘기하지만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주관적이고 우리 회사 제품 다 좋다 그건 주관적이지. 근데 니네 회사들도 그럼 좋다라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와라. 제시를 못 하잖아요. 우린 정확하게 수치로 데이터로 다 제시할 수 있잖아요. 황산화제도 다 제조, 다 수치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눈에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파마엑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뭘 할 것이냐 더 중요합니다. 이런 파마의 제품을 과연 내가 소득원으로 사용할 건지 정말로 사람들한테 건강을 찾아주기 위해서 내가 입에 거품을 물고 뜯을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요 밖에 나가서 단순하게 내가 성장하고 성공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면 파마엑스 하지 마세요. 말릴게요. 왜? 먹자마자 바로 효과 나는 제품들이 더 많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요. 왜? 갖다 주면 바로 하루 매출 뜹니다. 그 사람 몸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먹고 통증 없어지고 바로바로 좋아지는 건강식품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거 갖다 주면 매출이 금방 떠요. 돈 벌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성장하고 죽을 때까지 남을 위해서 봉사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파마엑스를 하세요. 파마엑스가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밖에 나가셔가지고 절대 기죽지 마세요. 다른 회사 제품 너무 많이 기가 죽어. 특히 유머식이라는 회사는요 먹자마자 효과가 바로 있습니다. 합성이 그만큼 많이 들어갔다고 아까 얘기했죠 제가. 네. 이
A사에 뭐 더블 뭐라고 하는 거 있죠. 네. 그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시사배가지 2588건인가 뭐 거기서 합성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천연은 5%도 안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보도에서 그렇게 나온대요. 근데 그런 제품을 가지고 그런 허접한 우리가 봤을 때 대체야만 하는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허접한 제품을 가지고 몇천억의 매출에 올립니다. 그 한 제품 갖고 그 떡을 뭐라는 거 갖고 여러분 상상해 1,000억 매출을 한다는 게 근데 우리의 이 좋은 제품을 갖고 우리는 왜 그걸 못 만들어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봤더니 네. 그냥 뭐 이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네트워크가 3,000포인트 하는 사업이 아닌데 아, 왜 3,000포인트에 그렇게 연연을 하면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건지 사업의 전부는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얘기가 바뀌어버리니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김영숙 사장님한테 이렇게 빚진 것도 해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에 사업적인 부분은 잠깐 터치해드릴게요. 네.